이재명 탄핵, 타령, 박살낼 비책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자,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죠. 임기를 채우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질 수 있는 퇴진 이런 것에서 여건 안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국민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2% 초반까지 떨어지고 또 대구 경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기를 완전히 채우는 것은 어려워졌고, 다만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시키는 그 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는 4년 중임 개헌을 가자는 겁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이 개헌을 지금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내각제는 좀 더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은 이제 탄핵은 바로 하면은 지금 만약에 탄핵을 발의를 하면은 헌재에서 그 결정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한 3개월 있다가 나온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인용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5개월인데, 자, 탄핵은 5개월인데 개헌은 일단 이 범여권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벌게 됩니다. 지금 깊은 상처가 있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개헌을 일단 추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은 처음에 20일 동안 공고를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후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30일 안에 또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즉시 공고를 하니까는 110일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 6개월 이상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이재명에 대한 2심, 3심 선고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음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되면은 2027년까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가져가면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개헌 임기는 어떻게 1년이 단축되냐 하면은 원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것을 2026년 5월 9일까지 2026년 5월 9일까지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원래 2027년 3월인데 이거를 2026년 3월, 그때 2026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쯤 2026년 그 상반기에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죠.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정도 임기가 단축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인데 대한 수사가 지금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여기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조기 대선이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위기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 정족수 미달로 그 폐기가 된 탄핵소추안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토요일처럼 그런 상황을 매주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여의도 앞에 시민들로 확 메워지고 광화문에서 격돌을 하고 국회 안에서 이 표결을 하고 또 집단 퇴장을 하고 이 상황을 매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 본인이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드는데 사활을 거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생명이죠.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다. 이재명은 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윤석열 씨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탄핵하겠다. 지금 당장 14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탄핵 발의를 하겠다. 탄핵 투표를 하겠다. 박찬대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참 도끼가 쓰여 있죠. 집요하고 이것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 로드맵 하나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제쳐놓고 탄핵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 탄핵을 지금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이 선거법 2심이 서울고법에 지금 재판부도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부장판사 3사람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그런 곳이니까 어떤 그 1심, 가령 예를 들어서 위정교사 1심이 나온 그런 합의부와는 무죄가 나온, 위정교사 1심 무죄가 나온 그런 합의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심에서만 확정이 되면은 사실상 대법원은 그냥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 2심이 나오기 전, 그리고 2심이 나오기 전도 그렇지만은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막 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 생각에서 지금 이재명은 모든 것을 탄핵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 안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선 이양수 의원이 단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일단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안을 당에 이름을 했죠. 그래서 이양수 위원장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 안정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태스크 포스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 잠시 후에 제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죠. 그래서 그 후임 원내대표를 바로 모레 바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좀 주도를 하겠지만은 일단 가장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은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이라고 봅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일정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 5개월 안에 탄핵 소추안 통과, 헌법재판소 의결, 조기 대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임제 개헌을 추진을 하면은 시간을 일단 벌 수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4년 중임제 개헌은 우리 정치에서 핵심 과제였습니다. 핵심 과제인데 87 체제 헌법이 이제 지금 현실에 지금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죠. 많아서 역대 정권마다 개헌을 추진했지만 그걸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에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는 이 개헌 정국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어떤 개혁 과제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기 초에는 개헌에 손을 안 댑니다. 이게 블랙홀이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임기 말에 어떻게 국민 전환 차원에서 이제 개헌을 추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죠. 정권의 힘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같은 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죠. 그래서 4년 중임으로 하자. 자,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이고. 자, 물론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면은 민주당 이재명이 절대 반대하겠죠. 절대 반대. 그 전에는 이재명과 조국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탄핵이 혹시 국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바로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난 지금보다는 훨씬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이재명이나 조국 쪽에서도 차라리 개헌을 하자. 그래서 임기를 좀 단축시키자. 그리고 한 임기 단축되는 사이에 자기들 어떻게 살아남아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죠. 왜 그러냐면 개헌은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국민 투표로 갑니다. 국민 투표.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를 하면은 개헌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좌파 진영에서는, 국민 투표에서는.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내놓고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하니,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좀 처지가 살만해졌다, 이 이야기죠. 자,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 개헌이란 것이 일단 야당 협조가 없으면 안 되죠.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 협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민심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민심,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가 나왔습니다. 그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 이렇게 그 개헌 필요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맞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와 관련해서 4년 임기제도,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맞다. 이게 46%가 나왔고,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가 18%, 분권형 대통령제 14% 이렇게 됐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뭐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나 아니면은 내각제보다도 월등히 많은 여론이 4년 중임제입니다.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면은 민주당이 반대를 무작정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는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은 절대 안 된다. 탄핵은 하면은 이재명에게 그냥 정권을 내주는 길이 된다. 지금도 이재명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 그렇다고 5년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우니까 한 1년 정도 임기를 단축을 해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4년 중임제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이
4년씩 미국처럼 2번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개헌을 추진을 하되 그 부칙에 이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4년 임기는 이렇게 그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중임에서는 또 빠지는 그런 그 개헌을 그 필요하다. 그런 개헌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일단 탄핵은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구성된 TF에서도 이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